안녕하세요.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 이현우입니다. 지난 쿠어스필드 등판 이후 부상자 명단에 가는 바람에 다루지 못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류현진의 슬라이더 얘기인데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지난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슬라이더라는 걸 모르는 팬분들은 이제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그날 던진 슬라이더가 정확하게 어떤 구종이고 또 그 슬라이더를 던져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 그리고 슬라이더가 목 통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류현진이 슬라이더를 계속 던질지에 대해서 다룬 컨텐츠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던진 류현진 선수의 슬라이더는 2014년에 잠깐 던졌던 고속 슬라이더가 아니란 점입니다. 2014년 당시 던졌던 고속 슬라이더가 어깨 부상을 악화시켰다던가 투구 밸런스를 흐트림으로써 체인지업의 위력을 감소시켰다던가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는 불분명하지만 2014년 당시부터 그런 얘기가 워낙 많이 들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류현진은 부상 복귀 이후 고속 슬라이더를 던진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2017 시즌 초반이었죠? 커터를 장착하기 전에 던졌던 슬라이더는 구속이나 움직임 면에서 2013년에 던졌던 약간 느린 슬라이더와 비슷했고요. 이건 지난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던진 슬라이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2014년에 류현진이 던졌던 고속 슬라이더인데요. 구속도 87마일로 빠르고 휘어지는 각도 굉장히 예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영상은 지난 콜로라도 전에서 던진 슬라이더입니다. 구속도 84마일로 3마일가량 더 느리고요. 고속 슬라이더보다 각이 좀 더 큰 대신에 살짝 더 일찍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류현진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옛날처럼 느린 슬라이더를 던졌다, 이렇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었었죠. 이렇게 느린 슬라이더를 던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터랑 구속 차이를 일부러 둠으로써 타자의 타이밍을 흐트리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패스볼과 체인지업 콤보와 같은 원리인데요. 비슷하지만 움직임이 좀 더 적고 더 빠른 공과 느린 대신 움직임이 좀 더 큰 공을 던짐으로써 타이밍을 빼앗았다는 거죠. 단일 구종으로 놓고 보면 고속 슬라이더가 분명히 느린 슬라이더보다 더 위력적인 구종이지만 이렇게 커터와 섞어 던질 때에는 커터와의 구속 차이 때문에 느린 슬라이더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이 느린 슬라이더를 던진 것은 아마도 이런 효과를 노렸다고 보이죠. 두 번째는 부상 이슈인데요. 류현진의 어깨 관절화순 부상이 반드시 고속 슬라이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저스 구단은 부상 복귀 이후 류현진에게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는 것을 자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던진 느린 슬라이더는 다르죠. 느린 슬라이더는 류현진이 KBO 리그 시절부터 던지던 구종입니다. 이건 곧 이걸 던진다고 해서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죠. 따라서 단 한 경기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 느린 슬라이더를 던졌다고 목에 담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류현진이 느린 슬라이더를 던진 게 2013년이 마지막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류현진이 커터 장착 이후 슬라이더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선 아직 커터를 장착하기 전이었던 2017 시즌 초반에도 느린 슬라이더를 던졌었고요. 커터를 장착한 후인 2017년 9월 6일 애리조나전에서도 봉인했었던 느린 슬라이더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류현진은 지난 경기와는 상대 라인업이 조금 달랐고 분석 결과
새 선수들에게 맞게끔 구종을 다양하게 던졌다. 이렇게 슬라이더를 던진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직전 애리조나 등판에서 류현진 선수는 4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9월 6일 애리조나전 등판은 이번 쿠어스 필드 등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서륙전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류현진이 슬라이더와 커터를 섞어 던진 단 2경기가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경기였다는 점에서 이 전략이 류현진 선수에게는 일종의 필살기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이후 류현진 선수는 약 2년 동안 커터와 슬라이더를 함께 쓰는 걸 자제해 왔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류현진 선수는 앞으로도 가끔씩은 슬라이더를 비밀무기처럼은 쓸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평소에는 슬라이더를 봉인한 채 경기에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슬라이더와 커터를 섞어 쓰는 전략이 가끔씩 의표를 찌르는 데는 매우 적합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 구종, 그러니까 슬라이더와 커터에 모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메이저리그 최고의 두뇌파 투수 중 한 명인 잭 그레인키는 과거 인터뷰에서 슬라이더와 커터를 섞어 던지는 것은 두 구종에게 모두 치명적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레인키는 당시 그 이유로 회전이 비슷한 두 구종을 분리하는 데만 수년이 넘게 걸릴지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2017년 맥스 슈어저 칼럼에서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류현진의 사이언 경쟁자인 맥스 슈어저도 2017년부터 기존 각이 큰 슬라이더에 더해 각이 조금 더 작지만 대신에 빠른 파워 슬라이더라는 구종을 섞어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슈어저조차도 두 구종을 자유자재로 섞어 던지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슈어저와는 달리 류현진은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비롯해서 워낙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굳이 슬라이더와 커터를 모두 던지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류현진이 지난 콜로라도전에서 던진 슬라이더는 고속 슬라이더가 아닌 KBO 리그 시절부터 던졌던 일반 슬라이더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섞어 던졌다고 해서 부상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셋째, 이 느린 슬라이더를 섞어 던진 이유는 커터와의 구속 가감을 통해 타자의 타이밍을 흐트리기 위해서다. 쿠어스필드 등판 이전에도 류현진 선수는 커터와 슬라이더를 섞어 던진 적이 있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봉인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류현진은 이번에 복귀한 이후에도 슬라이더는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만 쓸 확률이 높다. 여섯째, 그 이유는 회전이 비슷한 두 구종을 섞어 던짐으로써 두 구종에게 모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